네, 반갑습니다. 자, 8월 아닙니다. 9월 5일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밤 11시 40분인데요. 자, 시장이 어제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2450포인트 고점을 찍고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왔고요. 장중에는 코스피가 2270인가 80까지 저점을 찍고 다시 지난 목요일날 2400까지 반등을 줬다가 다시 또 되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번 영상에서 제목은 제가 9월 초까지는 좀 더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바로 그 앞번 영상에는 당분간 박스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을. 오늘은 제목을 뭐를 잡아야 될지 참 애매합니다. 어쨌든 뭐 하락은 좀 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께 계속 아마 관망하자라고 제가 제목을 달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을 조금 더 관망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제가 지난번에 앞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종목별로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 가격대에 진입한 종목들도 제법 있었고요. 또 그 가격대에 진입하지 않은 종목들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가격대는 1차 반등 시나리오 가격대였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은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이제는 매수하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매수 신호를 아직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요 최근에는요. 우선 SK바이오팜 한번 보시죠. 이 종목은 보시면 제가 17만 얼마 있을 때 제가 두 번째 자리 숫자가 5자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5만 9천이 될지 15만 뭐 2천원 3천이 될지 15만 5천 6천이 될지 모르지만 두 번째 자리 숫자가 5자로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SK바이오가 이 자리죠. 15만 5천원 두 번째 자리 숫자가 5자로 바뀌면서 바로 짝꿍댕이 만들고 급등이 들어왔죠. 자, 이제는 고점입니다. 하나, 둘, 셋 고점 나왔고 단기적으로요. 네, 이 종목 이제는 네, 고점 나왔습니다. 매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 이 종목도 일단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현대차도 제가 여러분께 15만원 근처에 오면 이게 웬 떡이냐라고 한번 사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말씀드린 가격이 15만원 또 왔나요? 15만 2,500원까지 들어왔었습니다. 가격대가. 그 이후에 예, 반등이 강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 근처까지 왔던 종목들은 바로 반등이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란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까지 오지 않았었습니다. 6만 한 5천원 정도 말씀드렸고요. 심하면 6만 한 2, 3천원까지 돼서 대략 한 6만 5천원을 말씀드렸는데 6만 7,600원을 찍고 바로 돌려버렸습니다. 물론 뭐 바로 저는 돌아서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종목은 도달하지 않았고요. LNF도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 저점을요, 여기 있는 이 저점이 얼마냐면 39,000원인데 이 39,000원은 저는 한번 깰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저점을 깨는 순간부터 분할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직 39,000원을 깨는 그런 아직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39,000원을 깨는 순간 조금씩 빠질 때마다 저는 이제 분할 매수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대략 지금 예상한다면 대략 한 36,000원에서 한 37,500원 정도, 그 구간 정도가 좀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자리, 저번에 제가 잘못 이걸 체크를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까지는 33,000원 정도까지는 33,500원 이 자리까지는 이번에는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시장의 저점을 보실 때 우선 LNF 가격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격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SK바이오팜도 제가 말씀드린 가격 근처에 왔기 때문에 주가도 지수도 반등이 들어왔고 종목도 강하게 들어갔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단기 고점이 왔으니까 다시 조정을 받는 건데요. LNF 같은 종목은 반등도 별로 세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자, 아직 가격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만약에 전기차주가 지금 전기차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께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라, 감망하시라 말씀드렸죠. 9월 중순에 있는 테슬라 배터리 대기가 있고 하니까 그게 나중에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감망하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 배터리 데이 9월 중순까지는 전기차주는 크게 움직이기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미국 증시에서 너무 심하게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급락하고 있죠. 뭐 예견된 급락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 나중에 조금 이따 한번 잠깐 보겠지만 이격이 너무나도 심하게, 지금까지 제가 최근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까지 이격이 많이 순간적으로 벌어지면서 상승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역대급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 어떻게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정받을 자리에 조정받는 자리라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불안해서 매수 신호를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제가 말씀드린 가격 근처에 오면 그때는 매수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LNF는 아직 그 가격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LNF는 이 저점 39,000원을 이탈하는 자리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36,000원이 될지 35,000원이 될지 37,000원이 될지 모르지만 이 39,000원을 이탈하는 순간부터 38,000원 정도에서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 물량을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도 물론 아직까지 제 예상대로 가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없고요. 제가 생각한 가격이 도달하면 그때 저는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SDI도 제가 40만원 바짝 붙인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종목도 당분간은 올라가기 힘듭니다. 41만 1,500원까지 빠졌다가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죠. 최근에요. 자, 다시 밀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다시 한번 이 저점을 살짝 깰 수도 있고요. 40만원 바짝 붙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기다려 보시죠. 지금 전기차주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또 제가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을 가격을 말씀을 드렸었죠. 전기차 관련 이 종목도 제가 14만원 정도 오면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금요일날 아침 시초가 많이 빠졌죠. 제가 여러분께 매수 신호를 그때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종목별로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5% 6% 정도 다 갭 하락으로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매수 한번 해보시라, 시초가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4만 5천원까지 왔었습니다. 좀 해볼만한, 매수해볼만한 자리 가격대는 맞죠. 제가 14만원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불과 2~3%밖에 차이가 안 나죠. 이 정도 가격이면 한번 매수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로 메꿔버렸습니다. 자, 바로 메꿔버렸기 때문에 다시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시초가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매수에 들었죠, 시초가에. 근데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중간 장중에 많이 마이너스 5%에서 시작했던 시초가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그때 뒤늦게 따라가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제가 댓글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갭 하락한 부분들을 종가상 거의 다 메꿔버렸거든요. 자, 더 올라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왜? 이동평균선도 이미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자리가 다 매물대 구간이거든요. 바로 못 올라갑니다. 한방에. 그래서 그냥 시초가에서 바로 한방에 메꿔버렸기 때문에 종가까지 그래서 먹을 자리가 이제는 별로 없다. 시초가에 잡지 않고서는. 자, 그런 뜻입니다. 에코프로비엄도 이제는 14만원 정도 오면 그때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4만원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뭐 종목들은 대략 이 기본적인 종목들을 보면요, 대략 시장의 저점도 어느 정도 넣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저점은 안 넣을 수 있는 게 종목별로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스권을 말씀드린 겁니다. SK바이오팜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종목은 거의 그 저가 매수 가격대까지 왔지만 네, 반등이 강하게 들어왔죠. 그렇지만 LNF나 이런 종목들은 그 가격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종목별로 차등하고 움직였던 얘기인데요.
자, 제가 가장 시장을 머뭇거리고 여러분께 매수 신호를 강력하게 들어지는 못하고 다만 종목별로 가격만 알려드린 이유는요. 이 시장을 이제는 이제 매수하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리지 못한 이유는 제가 해결되지 않은 뭔가 지방 구석이 미국 증시가 너무 이격이 미국 증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부분을 보고 있었냐면요.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보시면요. 뭐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해왔지 않습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요. 자, 요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자, 1차 상승이 강하게 들어왔죠. 요 지점에서 한번 크게 조정을 맞는데 요 이격 121선과 이격도를 한번 보시죠. 이 121선 이격도요. 요 이격도의 크기를 자, 여러분 대충 눈대중 한번 볼까요? 자, 221선이 요즘이죠. 네. 잡고 캔들의 고점을 잡고요. 자, 대략 이격도가 요 정도 됩니다. 대충 폭이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 볼게요. 또 강하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서 또 한번 조정을 봤는데 이때도 이격도 한번 보시죠. 여기서 요 이격도와 요 120선 이격도요. 이 정도 되죠. 그죠? 자, 아까 거하고 비슷하죠. 아까 거보다 조금 더 커졌죠. 그죠? 비슷한 건 아까 거보다 조금 크다. 그죠? 이때가 그죠? 근데 여기는 한번 보시죠. 여기는 보시면 캔들이 고점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120의 이격도는 여기입니다. 제가 이건 아까 미리 해놨는데 헷갈리죠. 잠깐 지워볼게요. 다시요. 자, 요 캔들 이격도 요 종가상으로 볼게요. 요 120선 이격도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요. 이 정도로 이 120선과 캔들과 이격이 커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역대급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순식간에 올려버렸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이격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우리가 설명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유동성의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유동성의 힘이라는 것도 어느 순간 올라가다 보면 이제는 사기가 참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중들이 그런 생각을 느끼게 돼요. 물론 세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부터 한번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무서울 정도 한번 크게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시장은 더 갑니다라고 봅니다. 아직 시장의 고점은 우리나라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고점은 아직 완전히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이격이 너무 과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추가 조정이 조금 더 예상이 됩니다.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 축소 과정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최소한 나스닥 같은 경우도 글쎄요, 뭐 제가 미국 시장까지 예측하기는 뭐 그렇지만 지금은 11선 지지를 받고 다시 꼬리를 다고 올렸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바로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여전히 이게 크게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최소한 21선 정도까지는 한번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럴 만한 시간을 좀 이 밑에 있는 이동평균선들이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조금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직 미국 시장은 완전히 저점이 나왔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죠. 일단 10,000포인트 정도까지도 지금 11,000포인트죠. 10,000포인트 정도까지도 우리가 조정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자. 하지만 그거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께서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매매에 신중을 기하자 그런 뜻입니다. 아직 미국 시장은요. 자, 이게 많이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코스피는 뭐 두말 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잠깐 한번 볼까요? 그래도 네, 코스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는요, 이 주봉을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주봉을요. 자,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낙서가 많이 되네. 지울게요. 네. 자, 이 코스피는 주봉을 보시면, 자, 제가 지난번에 2300포인트 후반대에서부터 여러분께 제가 눌림목 구간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요. 요 구간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요. 자, 여기. 자, 이 쌍봉을 찍었습니다. 이렇게요. 쌍봉을 찍고 그다음에 왼쪽 어깨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 오른쪽 어깨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코스피는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그죠? 자, 지금 다시 급등이 들어오면서 바로 요 왼쪽 어깨 지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피가요.
이 왼쪽 어깨 지점이 고점 라인이 얼마 정도 되냐면 이쪽 왼쪽 어깨 이쪽 라인의 고점이 얼마냐면 2450포인트 정도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번에 찍었던 바로 그 자리가 2450포인트입니다. 자, 요 자리가 어깨 라인이고요. 오른쪽 어깨 라인도 캔들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으면서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 자리 매물 수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이 자리에도 보면은 이 중심 가격이 대략 한 2450포인트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 고점과 오른쪽 어깨 중심 가격이 거의 비슷한데, 자, 그 자리에는 막힐 수밖에 없고요. 바로 이 자리를 돌파하기는 어려운 자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한번 막힐 거라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조심하자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코스피가 또 이번에 눌림목을 받고서 다시 상승을 하겠죠. 언젠가는. 그죠. 저는 분명히 조금 더 간다라 봤기 때문에 또 더 간다 하더라도 바로 위에 얼마가 있냐면은 바로 위에 쌍봉을 찍었던 요 자리가 2550포인트입니다. 이 쌍봉을 찍었던 자리가요. 그래서 코스피는 요 2550을 고점을 해서 그 다음에 2450 정도 또는 2400 정도 요 구간이 2400 보세요. 2450은 이거 왼쪽 어깨 고점 라인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밑에 자리에 보면 2390, 2400포인트부터 이미 매물이 시작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400에서 2550 요 구간에 물량들이 좀 상당히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의 물량 소화를 좀 거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막힐 수밖에 한 번 없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반등을 다시 준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은 2450에서 또 한번 막힐 수도 있고요. 그 일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이제는 2500포인트가 또 있기 때문에 떡하니 버티고 있죠. 자, 바로 돌파하기는 힘들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2450포인트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450 고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2300포인트까지 조정 올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 매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장중에는 코스피가 2270까지 빠졌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300 근처까지 조정이 왔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 조정이 만약에 끝난다면 다시 추세적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때는 이번에는 2500포인트를 고점으로 일단 한번 보셔야 된다.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다음에 또다시 한번 눌려질 것이고요. 그때 되면 또다시 저점이 나올 것인데 이번 저점보다는 높아지는 저점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리는 지금은 우리가 알 수는 없다. 다만 대략 한번 2300 한 중반 정도, 왜 이번에 2270을 찍었으니까 2300포인트 중반 정도나 또는 높으면 한 2400포인트 이 자리가 또 지지라인이 되면서 한번 눌러졌다가 2400까지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 반등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2550포인트까지 불과 해봤자 2500에서 2550 50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 정도까지 또 반등을 줬다가 또다시 눌러질 것이고요. 그때 되면 뭐 2500이 지지가 될 수도 있고 2450이 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매물소가 되고 나면 2550까지 한번 터치되고 나서 다시 밀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저는 마지막 강한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2550까지 일단 한번 터치하고 밀렸다가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이 2550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뭐 2450 갔다가 이번에 또 2300 갔다가 또 많이 올라가면 2500 또 눌려지고 그 다음에 2550 또 눌려지고 뭐 이런 식이 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좀 걸린다라는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쉽게 돈을 벌었습니다. 주식 투자 아주 너무너무 편하게 주식 초보자도 누구나 주식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 정말 이런 시장은 쉽지 한 거의 10년에 한번 아니면 5년에 한번 놀까 말까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돈 벌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시장은 끝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이제는 단기적으로 좀 치고 빠지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돈을 좀 버시려면요. 그래서 고점이 넘으면 한번 잘라 주신다든지 비중 조절해 가면서 올라갈 때마다 잘라 주시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은 어느 생각하는 목표 지점에서 풀어내 매수 들어가시고 또 그렇게 해서 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중간중간 잘라가면서요. 자, 그런 스킬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냥 들고 계시면 지금 자리에는 이번에 2450까지 끌고 갔지 않습니까?
이제는 올라가도 2450 아니 2500 정도 내가 생각했던 그 자리까지가 또 밀리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올라가면 또 좀 밀리고 견디기 힘들죠. 장기 보유하기가 정말 힘든 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때는 그냥 들고 있으면 지가 올라갔습니다만 이제는 이렇게 굴곡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뭐 박스권 형태라 보면 되겠죠. 당분간은 2550까지는 대신 저점은 조금씩 또 고점도 약간씩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박스권 형태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의 스킬이 필요하다. 고점 매도 저점 매수의 스킬이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분간은 자, 그런 식의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지금 당장은 이제 이 시장이 미국 시장이 좀 흔들흔들 거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시장이 굉장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역대급이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격 해소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시장은 신규 매수로 진입할 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확인하고요. 우리가 저점을 잡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점은 세력이 잡는 거고요. 메이저가 잡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저점이 만들어지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때 따라가서 놀면 됩니다. 우리는요. 자, 제가 우리나라 시장 그럼 어디까지 조정받을 수 있겠냐?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그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종목별로 가격대를 여러분께 말씀을 금방 조금 전에 드렸죠. 그 가격대를 종목별로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수를 어디까지 제가 진짜 뭐 신도 아니고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요. 종목별 가격을 좀 보시면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지 않나. 종목별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별로 가격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번 SK바이오팜도 그 가격 오니까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현대자동차도 그 가격 근처 오니까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런 식입니다. 당분간은 아마 그런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추세적으로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또 눌려졌다가 올라갔다가 눌려졌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 종목별로 순환매가 계속 차별화가 되면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종목 선택을 그때그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은요, 뭐 지수는 저는 별로 가죠. 전에부터 제가 여러분께 지수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드리진 않고 항상 종목별 가격을 많이 말씀드리면서 이 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요. 일단은 뭐 2270포인트 한번 우리가 저점이 나왔죠. 이 자리요. 이 자리 저점은 나왔기 때문에 쉽게 2270포인트를 쉽게 깨기는 이제 힘들다. 제가 이 앞번 영상에는 제가 여러분께 또 말씀드렸죠. 2270포인트 정도가 지난번 저점이 나왔던 자리, 이 자리는 쉽게 깨기 힘든 자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디 갔나요? 일봉상 잠깐만요. 저 요 어깨 자리, 요 자리죠, 그죠? 2260, 70짜리, 맞나요? 고점 자리, 네, 맞습니다. 2270짜리요. 이 자리에 정확하게 맞고 지금 지지를 받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자리는 쉽게 깨기는 힘들지만 한번 이렇게 쏟아진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뭔가 좀 저점이 올라가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세 번째 저점, 이 저점은 다시 이 저점 근처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 붉은 선 있죠? 60일선을 자연스럽게 좀 만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60일선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60일선을 만나고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2270포인트는 지지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고 쉽게 무너질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하나,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제가 지난번 영상 댓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270이 만약에 무너지면은 그때는 2220이나 30 정도 강력한 지지선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요. 그래서 2230은 강력한 자리이기 때문에 2270에서 깨져봤자 3-4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270 정도 우리가 저점을 보는 게 맞고요. 일단 지수상으로는요. 물론 그 위에서 저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300에서 저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제가 댓글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320 정도는 또 쉽게 깨지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2320에서 또 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2320 정도에서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수의 저점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모릅니다. 저는요. 모르는데 대략 그러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2320에서 한번 지지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2320이요. 그 자리 한번 지지라인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지지받고 돌아서는지를 봐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2270 다시 한번 쌍저점을 만들어 올 가능성도 있고 심하게 무너지면 제가 아까 2230까지 갈 수도 있지만 이럴 가능성은 좀 많지는 않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섣불리 진입하지 마시고 충분히 관망하시고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종목별로 가격을 보시면서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장이 이제는 꺾였다, 완전히 고점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분할 매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바로 팔고 36개 도망가야 됩니다만은 저는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는요, 시장이 좀 더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더 가야 된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죠. 물론 이 시장이 꺾이는 집이 언젠가 나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2255 찍고 다시 한번 누렸다, 그 다음 그 슈팅이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게 올해 들어올지 내년에 들어올지 이 기간들 자체,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자리에 가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 텀을 좀 길게 롱텀을 보셔야 돼요. 내년까지도 저는 아마 보시고 여러분께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도 쉽게 올라오는 이런 과정은 이제는 끝났다. 이런 과정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매매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시젠이라는 종목을 좀 여러분께 오늘은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말이고 하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요, 다른 종목들은 제가 가격들 다 말씀드렸으니까 뭐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메모는 좀 해놓으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 오면 매수해도 될 만한 가격대구나, 분할 매수 정도 해도 되겠다, 대신 몰빵하지 마시고요. 자, 시젠이란 종목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시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가 요 최근 영상에서 시젠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지인들도 이 시젠을 매수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시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시젠은요, 좀 스마트 하신 분들,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요 27,000원 전후에서 한번 팔아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팔지 못하셨더라도 다음에는, 자, 혹시 그런 패턴이 차트가 나오면 그때는 한번 잘라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저는 시제는 앞자리가 2자가 아니고 3자는 돼야 된다, 최소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제가 생각하는 최대치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막 얘기해도 되죠. 이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한 40만원 전후까지가 최대치라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1년이 걸릴지 2년 걸릴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펀드가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요 펀드, 뉴딜 펀드라고 있죠. 그 뉴딜 펀드가 그린 펀드, 뭐 디지털 펀드 해가 쭉쭉 있죠. 거기에 시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펀드 조성하는 ETF에 시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네. 자, 거기 보시면요, 이게 9월 2일인가 9월 3일 날 나와 있던 것 같은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시 안 가겠다. 이 시젠이 바이오 펀드에 보면은 뭐 셀테리온부터 시작해서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시젠까지 그 펀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쪽도 그 펀드가 조성이 되어 있는 그 ETF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전기차 쪽도 보면 삼성 SDI, 뭐 LG 하하,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두산 솔루스도 들어있더라고요, 전기차가.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코프로비엄도 거기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의 어떤 대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무겁긴 하더라도 그런 펀드에서 앞으로 향후에 펀드가 잘 조성이 된다면 향후에 좀 지속적으로 이 급등이 나온다 그런 것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펀드 관련 종목들은 무거운 종목들이고 대형주들이 많지만 대표 종목들이고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보셔서 포트에 그래도 한 종목 정도는 넣어오셔서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가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시즌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길게 보자 뭐 그런 뜻입니다. 시즌 같은 경우는 시간 좀 걸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시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제가 분석을 해본 거라서 100% 맞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시제는 그 모습만 봐도요.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아까 27만 얘기 나왔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 여기서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자, 1파 상승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음봉 맞았고, 그 다음에 3파 상승 들어왔고, 양봉 2개, 그 다음에 음봉 맞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파까지. 일봉선 누가 봐도 작은 소파동성 5파가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기로 매매하실 분들 이 자리에서 잘라주는 게 맞습니다. 그 5파 상승 구간에 때 이 21선이 살짝 꺾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21선이 꺾이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올라가는 상태였다면은 그대로 끌고 가보셔도 되는데 이미 이 종목은 여기서 급락이 나오면서 후행하면서 21선이 뒤늦게 꺾였기 때문에 올라가는 꺾이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이 캔들이 위로 치고 올라간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강력한 이슈가 아니고서는요. 그래서 21선부터 막 꺾이고 있는 초입 단계, 초기 단계인데다가 5파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한번 잘라주는 게 맞습니다. 27,000원 전후였어요. 제가 이 종목을 저점에서 살 때도 저는 뭐 장기로 길게 끌고 가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27,000원 정도 가까이 한번 잘라야겠다라고 말씀을 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좀 단기적으로 또 매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매매를 하신 분도 계실 테고 매매를 하지 못하신 분도 좀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에는 좀 그런 짧은 매매도 좀 이렇게 더 파동을 잘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가져가실 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일단 시제는 잠깐만요. 자, 이 세력들이 이동평균선 특히 21선이나 이런 61선 같은 게 꺾이잖아요. 꺾이게 되면 세력들이 주가가 내렸으니까 당연히 꺾였겠죠. 얘들이 후행하면서 그죠. 그러다가 이제 먼저 주가는 캔들은 내린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얘들은 뒤늦게 중기 이동 평균선들이기 때문에 뒤늦게 후행해서 꺾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바로 여기 돌파하기 쉽지 않아서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대밀리게 됩니다. 요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대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에 꼭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꺾이다가 나중에 또 대밀리게 되면 얘들이 21, 60 각도가 더 심하게 각도가 더 심하게 꺾입니다. 그때는요. 심하게 꺾이면 꺾일수록 각도가 점점 예리해지면 예리해질수록 이제는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5일선 각도 11선도 막 미친듯이 각도가 막 칼에 찔릴 듯 이렇게 21선 이렇게 찔릴 듯이 이렇게 각도가 모여들면서 이동평균선에 밀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급등이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트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각도가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고추 세워진다 그러죠. 각도가 점점 30도 각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면 이제는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에너지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다가 점점 에너지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거의 한계 최대치까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대로요. 반대로 하락할 때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력들은 계산을 다 합니다. 이 21선에 이제 일단 꺾이게 만들어 놨겠죠. 자기들 물량을 잡으려 하락을 시켜야 되니까 꺾이게 만들어 놓고 나면 자기들도 21선이나 60선 계산을 해서 이 정도 시점에서 내가 돌리면 얘들이 따라가겠고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 날짜를 다 계산을 해서 올립니다. 이제 막 내리고 있는 초입 단계에서 바로 돌리기는 좀 쉽지 않다. 그때는 무조건 관망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한번 잘라주시든지 그 간통하는 캔들에 넣으면 그건 한번 일단 잘라주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걸 간통한 데서 막 꺾인 중기 이동편이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꺾이는 상태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네. 자, 일단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두 번째는요. 아직 또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분봉 다시 한번 볼게요. 30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매매하실 때 분봉도 보시죠. 네, 분봉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일봉만 보지 마시고 일봉, 주봉, 월봉, 분봉 다 보셔야 됩니다. 저는 분봉 중에서는 저는 30분봉하고 120분봉을 좀 많이 보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그럼 뭐 자기마다 다 보는 게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코스모 신설 시즌이 급락한 이후에 다시 크게 반등 중 리바운딩 나온 다음에 다시 꺾였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자, 요 부분에서 일단 1차 상승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1차 상승 들어왔죠. 잠깐요. 일단 지워 볼게요. 자, 1파 상승 수평선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요. 자,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1차 상승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2파 조정 구간. 자, 밀렸죠. 다음에 다시 반등을 줬지만 요 1파 상승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밀리지만 크게 요 자리를 이렇게 내려오진 않죠. 바짝 붙여서 행보하다가 그 다음에 요 캔들 하나 보이시죠? 여기서 다시 한번 3파 상승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평선 이어보겠습니다. 3파 상승요. 그죠? 3파 상승.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조정 받습니다. 조정 받고 행보하다가 다시 요 고점을 돌파하는 5파 상승 구간. 요 캔들이 나왔죠. 그죠? 요 캔들요. 무슨 얘기 가시죠? 자, 이렇게 시제는 작은 소파동상 1파 상승 이후에 2파 조정 구간 만들어졌고 3파 상승 이후에 다시 4파 조정 구간 만들어지고 5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한번 잘라주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요. 자, 그리고 요 하락 지점, 요 지점 이런 수평들요. 그 다음에 저점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중간 가격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요. 거기서는 한번 밀리겠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 그때 밀리고 나면 다시 또 기회를 봐야 되니까 일단 한번 비중 조절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자, 그럼 내려올 때도 이제 파동을 가지고 내려오겠죠. 당연히. 그죠? 자, 파동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점을 좀 잡아야 되니까. 이게 30분 봉으로 잘 보일 때가 있고 60분 봉으로 잘 보일 때가 있고 또는 20분 봉이나 120분 봉으로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봉을 분봉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떤 봉이 가장 선명하게 잘 보이는지를 찾아내셔야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30분 봉상으로는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30분이 짧지 않습니까? 짧다가 보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양봉 캔들이 중간중간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립니다. 저는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헷갈리시는 분은 120분 봉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자, 어디서부터 하락이 시작되죠? 연봉을 보는 겁니다. 이 연봉 시작점, 출발점은요. 연봉이 얼마에서 시작이 됐죠? 지금 하락이 여기 연봉이요. 26만 2,900원, 시가 26만 2,900원부터 이제 연봉이 시작된 겁니다. 26만 2,900원 적어 보시죠. 26만 2,900원. 그 다음에 요 양봉이 두 개가 보이죠. 그 양봉이 뜨기 전에 연봉이 있죠. 그 자리 저점이 얼마입니까? 일단 제일 낮은 저점이 이거네요.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저점이 24만 7,1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고점이 26만 2,900원이고 저점이 24만 7,100원 요까지가 하나의 파동이 나온 겁니다. 일단 양봉이 뜰 때까지 나온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요. 1파 하락 구간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1파 하락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파 조정 1파 하락 2파 상승인데 요 양봉 두 개 보이시죠? 그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 26만 2,900원에서 24만 7,100원을 빼면 24만 7,100원을 빼면 15,800원 정도 갭이 나옵니다. 이 가격차가 15,800원 정도 되죠. 그러면 24만 7,100원에서 15,800원을 빼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23만 1,300원입니다. 23만 1,300원. 23만 1,300원이요. 23만 2,300원이 바로 3파 하락 지점의 가격입니다. 23만 1,300원의 3파 하락 지점. 오늘 종가가 23만 3,600원이죠. 오늘 시가가 22만 9,200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파동의 크기가 약간씩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잴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는 균등하다는 전제하에 크게 벗어나진 않으니까 균등하다는 전제하에 계산하면 23만 1,300원 정도 평균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 자리가 3파 하락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반등이 들어올 거고요. 자, 반등이 들어온다면 최대치 얼마 정도 들어온다? 요 파동과 요 파동의 절반 정도 보시면 되겠죠. 최대치가 그죠? 대략 보시면 뭐 반등의 최대치는 23만 8,800원이지만 뭐 꼭 반등이 최대치까지 간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23만 3, 4천원까지 갈 수 있겠죠. 대충 요 자리 24만 정도 아니다. 이거 요 자리네. 최대치 가봤자 24만 원이나 23만 8천원, 9천원 정도고요. 아니면 요 정도. 요 내려오건 요 자리요. 23만 5천원 정도에서 반등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뭡니까?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120분 봉상. 그러면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되면 21만 5,500원까지도 우리가 하락을 열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이 파동대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두시라는 얘기고 저는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만 5,500원이면 이 자리가 얼마냐면 저점이 21만 3,400원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입니까? 21만 8천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저점은 대략 요 꼴이 나온 요 캔들, 요 꼴의 요 캔들 근처 그런 지점을 한 번 더 이렇게 만들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그래서 일봉으로 이게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서 이렇게 파동을 찾아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21만 뭐 5,500원 정도까지 또는 21만 뭐 21만 5,500원이죠. 네. 거기까지 정말 하락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21만 8천이 될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략 22만 원에서 한 21만 한 5,500원 정도까지 좀 하락 구간이 열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시가 22만 9,200원, 22만 9,200원은 저점이 완전히 저점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종목에 우리가 진입할 필요가 없고 물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시장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 매수자들은요. 왜냐하면 올라가도 이 강력한 자리에서 다 막히는 구간입니다. 24만 6,600 일봉상으로 봐도 당장 24만 6천원 자리에서 막히는 자리입니다. 올라봤자 4, 5%입니다. 거기서 막힐 수밖에 없죠. 지금 자리는요. 그래서 지금은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십시오. 20만원 깨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21만 5,500원에서 22만원 정도까지도 하락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정말 무너지는 게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아마 홀딩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일단 일봉상으로는요.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상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요 23만원은 쉽게 깨지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23만원은요. 오늘 23만 3,600원이고 오늘 시가가 22만 9천 얼마 갖다 바로 올려버렸는데 이 23만원을 왜 쉽게 깨기 힘든 자리냐면은 이 11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11선이요. 이 11선이 이제 이번 주 끝났으니까 주봉 봅니다. 지금 다음 주 정도 되면 이 11선이 얼마까지 올라오냐면 23만원까지 올라옵니다. 이게 11선이. 계산 한번 해보시죠. 자, 11선요. 그 다음에 월봉도 보시면 월봉에 지금 5일선이 지금은 닿진 않지만 이게 10월달에 지금 9월이니까 아직 10월달이면 한 달 남았죠. 10월달 달을 미리 계산하게 되면 10월달 되면 이 5일선이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각도가. 그러면 조금 더 올라오게 되면은 10월달 정도 되면은 이 시즌도 대략 한 20만 3만원 근처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5일선이. 자, 월봉상 이 5일선은요. 이런 각도로 올라오는 5일선은 바로 이 자리를 한 방에 깨고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 월봉선 올라오는 5일선 한번 터치하고 반등은 줍니다. 터치하고요. 터치하고 나서 반등은 주는데 그게 반등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상승하기 위한 건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한번 그 자리에 터치하고 반등은 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하면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을 먹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중간에 물리신 분들도 그 자리에서 반등을 주게 되면 그래도 비중 조절이나 또는 내가 뭐 손들이를 좀 짧게 뭐 작은 손실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반등을 주게 되면 최소한 그런 자리에서 반등은 줄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에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올라오는 5일선을 긋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5일선을 터치를 하고 다시 밀립니다. 무슨 말 가시죠? 올라오는 5일선을 바로 다이렉트를 깼다 하더라도 시장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깼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반드시 이 5일선을 한번 터치하고 내려온다는 거. 그럴 때는 깨고 내려올 때는요. 그때는 이 5일선을 터치하러 올라올 때 그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그래서 월봉상 저는 이 추세가 살아있는 5일선을 굉장히 많이 좀 주시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23만원 정도가 10월 달에는 지지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저는 23만원 정도는 좀 쉽게 깨지기 힘든 자리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현재는요. 차트 보시죠. 지금 5일선, 11선이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전환선입니까? 전환선도 살짝 돌아가고 있거든요. 각 이동평균선의 추세가 좀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죽은 게 아니고 아니면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자리 쉽게 깨기는 힘든 자리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는 현재까지는요. 얼마입니까? 여기 21선이 잠깐 봐볼게요. 20
21만 9천 원 정도 되네요. 11선이 21만 9천 원 현재까지는요. 그럼 다음 주에는 이게 얼마 될까요? 다음 주에는 11선이 잠깐만요. 11선이 20만 7,270원. 아, 맞네. 21만 9천 원이니까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20만 12만 21만 21만 23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11선이 23만 원까지 올라오거든요. 당장 시세는 23만 원을 바로 한 방에 깨기는 쉽지 않은 자리인데 일단 그 자리 23만 원 요 자리를 우선 지지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혹시라도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무너졌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2만 원에서 21만 5천 원까지 요 영역까지도 아까 120분봉상 연료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연료는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감안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깨고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게 두려운 거죠. 사실은 그죠. 기다려서 올라올 수만 있다면 참을 수 있겠는데 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 가시죠? 네. 자, CJN에 대해서 분봉까지 좀 자세히 봤고요. EDGC를 좀 물어보신 분도 계셨습니다. EDGC요. 자, EDGC는 시즌하고 좀 연동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EDGC는 요 올라오고 있는 요 뭡니까 이거 저 기준선을 이미 종가상 깼습니다. 그리고 21선도 지금 살짝 좀 깨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EDGC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요 이동평균선요. 요 이동평균선 61선과 이격이 상당히 지금 갭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 이동평균선을 쉽게 깨고 내려오지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뭐 반등이 들어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요 이 61선과의 이격 갭을 좀 메꾸는 그런 작업이 한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 이 EDC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서 주봉이 행보하는 모양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죠? 그때 제가 여러분께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5,000원 초반대에 제가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300원 뭐 350원 250 이럴 때 그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15,000원을 이탈하면 일단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번 대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5,000원을 이미 이탈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이 4자가 좀 3자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추가 물타기를 고려하신다면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시초가가 14,100원이었죠. 14,100원 정도면 뭐 좀 물타기 하셔도 됩니다. 단기 반등도 먹을 수 있는 자리인데다가 또 빠진다 하더라도 크게 뭐 좀 덜하지만 어쨌든 이 종목도 14,000원이 아니고 저는 13,000원대 두 번째 자리 숫자가 3자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시장이 좀 현재 불안불안하니까요. 자, 그러면서 그때 제가 EDGC도 같이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수 AMS라는 종목은 또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께 그때 소개시켜드리면서 주봉상 네, 얘기를 행보하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봉상 그죠? 자, 1파 상승 이후에 그 다음에 옆으로 좀 세워놨습니다. 2파 조정 구간을 옆으로 좀 세워놨기 때문에 적당한 지점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 앉아 계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근데 일봉상 보시면 이 종목도 자, 이렇게 길게 행보한 이후에 한번 밑으로 확 빼버렸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때 들고 있으셨던 분은 이거 뭐 꺾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손 틀 수도 있겠죠. 그죠? 그때 한번 빼고 바로 급등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등을 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만약에 가지고 계시던 분이 계시다면 좀 수익이 좀 많이 나지 않았을까. 자, 이 종목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요 1파 상승 구간, 2파 조정 구간이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 요 길이만큼 상승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6,200원 또는 6,000원 좀 넘었으면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이제는 고점이 좀 어느 정도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눌러지겠죠. 요렇게 또 매물 소화를 거쳐야 되니까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남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 종목이 만약 한 번 더 남았다라는 것은 이 시장이 한 번 더 저는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종목별로는 이미 먼저
두산솔루스처럼 먼저 조정받은 종목들도 있죠. 자, 두산솔루스도 어떤 분이 저한테 좀 종목 상담을 해달라 그러셔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산솔루스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자, 두산솔루스요. 어떤 분이 그때 요 정도 지점에 저한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며칠 전에 그죠? 이때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은 남들보다 먼저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자리는 쉽게 깨기 힘든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는요. 네, 그죠? 바로 그래서 이 종목은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방향성이 38,500원은 이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만 이 종목은 네, 38,500원 이탈하지 않고 바로 지난 금요일날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가격이 별로 없는 거죠. 이런 자리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이제 종목별로는 또 이런 먼저 출발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올랐다가 다시 한번 눌러지고 나서 저점을 올리고서 다시 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은 그죠? 여기 이미 저점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또는 시장이 갑자기 확 무너져서 크게 빠지더라도 이 종목은 이미 요 바닥에서 10% 정도 만약에 또는 7, 8% 상승을 했으면 거기서 7, 8% 빠지더라도 이 저점은 이제 깨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생각하시죠? 그래서 두산솔루스 같은 종목도 좀 우리가 가격 조절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인버스가요. 코덱스 인버스가 지금 5,480원인데 차트가 옆으로 좀 1파 상승 이후에 옆으로 세워놨죠. 이 종목 그죠? 인버스가 외국인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서 120만 주를 샀습니다. 이 수량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120만 주, 30만 주, 150만 주 쭉 계산을 쭉 하시다 보면 3일 전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외국인이 파는 신용을 내고 있습니다만 아직 외국인이 최근에 샀던 물량이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외국인들은 내일도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 인버스가 올라갈 것이고 올라갈 때마다 아마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아마 차익 실현에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버스는 제가 주가가 조금 더 밀린다면 인버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외국인들은 이미 그 전에 많이 사놨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아직 외국인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한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나갔나요? 한 40% 정도밖에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승을 안 그래서 외국인들 그 전에 다 팔았겠죠. 더 이상 상승을 못한다면. 자, 기관들도 보시면 기관들은 우르르 물러다니는 것 같습니다. 막 400만 주 갑자기 들이밀었다 또 300만 주 갑자기 팔았다가 무슨 참 하는 거 보면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코덱스 인버스까지 봤고요. 자, 인버스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그렇다는 것은 지수는 조금 더 좀 조정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인버스에서 얼마나 파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계산을 한번 같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0만 주, 그 다음 150, 대충 160만 주, 190만 주, 260만 주 여기까지요. 그다음 320, 300 한 60, 300 한 60 정도 샀지 않습니까? 그럼 판 가격을 한번 보죠. 판 수량을 360 샀습니다. 판 거는 대략 65만 주, 80, 90만 주 그동안요. 120만 주, 140만 주, 150만 주, 360만 주 정도 샀는데 150만 주 팔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한 200만 주 남았죠. 그죠? 그렇게 40% 정도 남았죠. 60% 정도 남았죠. 40% 팔고 그걸 보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외국인이 이게 160만 주 완전히 소지된 그때쯤이면 이제 저점 어느 정도 오셨다. 우리가 지수의 저점이나 또는 종목의 저점을 볼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표 하나만 보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차트별 가격대 이런 것들 다 같이 감안을 해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요 종목별로 신풍제약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죠? 이 종목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요 이렇게 보시죠. 그죠?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신풍제약을 사는데 뭐 길게 보고 있나요? 뭐 아니면 신풍제약에서 뭐 큰 게 한 나오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신풍제약도 오늘 저점 14만원까지 빠졌죠. 네, 추세가 이 한방에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단타를 치고 싶으신 분들은 좀 14만원 오늘 저점 근처나 또는 13만 얼마 정도 된다든지 또는 14만원 정도 요 정도 오면 한번
짧게 단타치를 진입할 만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14만원 정도, 14만 500원에 한번 진입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 좀 듭니다. 그래서 14만원에서 13만 5천원 그 정도 구간이 오면 짧게 한번 손절 짧게 잡고 한번 진입해 단타는 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대 목표가는 16만 3천이죠. 요 고점을 살짝 한 번 더 넘기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도 있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씀 제가 여러분 안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많이 오른 종목이라서 한 17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갈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근데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냥요. 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자, 시장은 조금 더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우리 지수가 2368이니까 아까 시젠 가격을 보면은 좀 지수가 좀 더 빠질 것 같죠. 아까 뭐 21만 5,500원도 얘기하고 22만원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빠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LNF도 아직 그 가격이 안 왔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엄도 뭐 그거까지 완전히 도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점도 빠져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게 이 현대차도 보시면요. 제가 이 시장을 어느 순간 진입하기가 불안했던 게 이 대형주 이격 한번 보시죠. 이런 이격들요.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격이 강하다고. 그래서 15만 한 잡아주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쌍봉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격도 한번 보시라고요. 이격들. 그 다음에 한원 시스템 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만 이 한원 시스템 다 보시면 지금 이제 잘 꺾였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 보시면 이격 한번 보시죠. 이때는 이게 상당히 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은 이제 한번 첫 강한 상승이 들어왔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좀 늦게 출발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한 12,000원 정도에서 11,000 한 6, 700원 정도 오면 사볼만 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금요일 시초가 정도가 얼마 전 12,150원 정도니까 이런 정도면 좀 우리가 좀 사볼만한 자리는 맞죠. 조금 더 빠지더라도 크게 내가 물릴 자리는 없다. 그 지수란 게 꼭 여기까지 온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돌아설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미 종가상으로 다 올라와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막히는 구간이잖아요. 캔들이 밀집된 구간을 이탈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잘못 내려왔는데 그죠? 그래서 이럴 때에서는 또 더 진입하기는 애매하죠. 여기에서는 자, 이 박스권을 만들다가 박스권을 이탈해버린 캔들이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올라가도 여기서 막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종가에 들어가는 가격보다는 시초가는 해볼 만하다는 얘기고요. 아니면 조금 더 빠진 자리 12,000원이나 11,500원 정도 그 정도면은 좀 우리가 조금씩 분할 매수 해볼 만한 자리이지 않나. 하지만 이 기간은 지금도 여전히 좀 크다. 그래서 그 기간에 외국인 수급 동향을 좀 보시는데 외국인은 이제 이 정도 가격이 시초가 들어오니까 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 이제 싸다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기간은 아직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간 외국인 물량 다 빠져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간은 매도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당장 올라가기는 힘들다라고 보여주고요. 빠질 때마다 아마 기간이나 외국인들은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빠지게 되면 요 종가가 얼마죠? 12,000원이죠. 일단 12,000원 정도는 저는 오늘 시가가 12,150원인데 이 정도면 좀 살만하다. 일부 조금 넣을 수도 되고요. 아니면 이 자리에요. 네. 11,000원 정도, 12,000원, 11,500원 정도, 11,500원 정도면 사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종목별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장은 또 어느 순간 올라가다 보면 한번 또 조정을 받을 때는 나중에 돌아서 반등을 주더라도 카카오는 45만원에서 46만원 그 정도가 아마 최대 고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카오는요. 그래서 카카오는 철저하게 조정받을 때만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5만원이나 46만원에서 반드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 자리까지 저는 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시장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번 조정 마무리되고 나면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항공, 항공, 우주 같은 종목 한번 보실까요? 제가 좀 며칠 전에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 뭐 KFX CG기가 나왔다 그래서 관심을 그때 가져왔고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작은 분봉상 파동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봉상 5파가 하락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 다음에 작은 쌍봉을 만들면서 이 캔들이 하나 이제 드디어 돌아서는 캔들이 나왔고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눌러주고
내일 한 번 더 이렇게 이런 종목들 한번 좀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 종목은 22,500원을 이탈하면 손절하고요. 자, 이런 종목들은 많이 빠져서 오른 게 별로 없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